끝인가요? 예, 그리고 67쪽까지 하시고. 아, 그래요? 예, 68쪽. 67쪽은 저기 다음, 예, 여기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고, 예, 68쪽 할까요? 자, 68쪽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영양소가 이제 어떻게 이제 공급이 돼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나 이걸 이제 그리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양소를 우리가 이제 입으로 흡수를 하고 이제 코로는 산소를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위를 통해서 소화가 되고 산소는 이제 폐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장에서 영양이 흡수되고 그게 이제 우리 온 몸에 이제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 그 영양소가 이제 피를 통해서 세포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영양소를 만드는 영양소가 이제 그 에너지가 되는 공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거든요. 그 세포 안에 이제 전부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영양소를 가지고 산소와 그 물을 가지고 이걸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ATP라는. 그래서 에너지 공장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이러면 이 영양소든 산소든 물이든 이게 부족하면 에너지를 못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려면 영양소가 일단 필요하고 영양소가 이제 에너지를 내는 원료가 영양소와 산소와 그 다음에 이제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혼합이 돼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우리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제 사용은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제 이 단백질이 전부 다 이제 에너지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영양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탄수화물은 먼저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1차로 에너지원이 되고요. 이제 남는 것은 이제 글리코겐으로 해서 이제 근육이나 이제 간에 이제 저장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 42.195를 뛰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면 근육이나 이제 간에 있는 그 저장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요. 단백질은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질 저장이 부족하고 지방 사용이 이제 증가가 되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90% 이상 지방을 먼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이제 이 칼로리 함량이 제일 높고요. 그게 이제 에너지의 그 영양소, 탄소와 지방과 이제 탄수화물, 이 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영양소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실게요. 71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체별 부위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온계를 사용하는데 체온계를 이 잘못 사용하면 온도가 틀려요. 체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병원에서는 요즘에 이제 귀에 대고 주로 사용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어깨에다 댔죠, 그죠? 어깨 밑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강하고 귀하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겨드랑이 밑에 놓고, 그 다음에 피부 온도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적에서는
그 총이 있어요. 온도 재는 그 총을 쏘면은 이제 피부에 쏘죠. 그러니까 체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체온은 피부에다 쟀는데 왜 34도지? 내가 36.5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인데 그건 이제 신체별 그 부위 체온을 이제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다 재면 온도가 1, 2도 떨어져요. 왜 그래? 밖에 공기가 차기 때문에 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내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피부는 온도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겨드랑이, 구강 여기는 이제 체온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S 견장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조금 더 높아요. 38.2도, 38도. 그래서 이 신체 부위별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 체온보다 평균적으로 1도 정도 낮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35도에서 35.5도 암 환자들 평균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인이든 음인이든 원래는 이제 음인들이 이 암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체온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양인들은 원래는 이제 열이 그 높아야 되는데 체온이 양인들도 이제 몸이 그 독소가 쌓이고 순환이 잘 안 되면 이게 어떤 부위는 온도가 높은데 어떤 부위는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인들이 이제 그 암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체온이 떨어진 부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연세가 드신 분 중에서는 거의가 양인이나 음인이나 이 체온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체온을 높이려면 제일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생강이나 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산후 조리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평생 고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다는 거 이거저거 써도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제가 그래서 이제 쑥을 추천했어요. 네. 쑥을 꾸준히 즙을 내서 드셔라. 그러면 6개월만 드시면 몸이 좋아지실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쑥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강차 이제 수시로 먹을 수 있죠. 네. 그런 걸 드시면 우리 신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건 이제 임상학적으로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이 자연 치유는 이게 무슨 마약도 아니고 무슨 약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서 먹으면 금방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야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서서히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자,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뇌 이제 심피질 측면에서 본 뇌의 구조. 자, 우리 뇌 부분도 부위별로 다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부위, 이 정도 부위, 여기 뒤 축두엽이니까 이 부위에 여기에 이제 언어 부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먹는 걸로는 이제 견과류나 특히 이제 천마액 같은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코코넛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에서 나오는 우리 오메가 3나 오메가 6 이런 건 이제 필수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나 정신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은 먹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뭐 담배나 뭐 술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뇌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에 이제 문제가 오면 특히 이제 치매나 뭐 파킨슨이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 감퇴가 오죠. 그래서 이제 먹는 걸로는 우리 이제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 있죠, 호두. 호두가 우리 머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호두 같은 것을 이제 뭐 먹다 안 먹다 그런 거 걸릴 것 같고요. 이제 꾸준히 드셔야 돼요. 꾸준히. 뭐 식사하시고 이제 호두를 요즘에 뭐 1인용으로 돼 있는 게 뭐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먹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먹으면 이제 또 독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방부제나 이제 요즘에 이제 견과류도 국내 건 비싸서 수입 온 게 많아요. 거의 뭐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 수입 온 게 많은데, 수입 온 것은 이제 문제가 이제 방부제예요, 방부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수입하려면 한 달 이상씩 걸리거든요. 배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품은 다 상하게 돼 있어요. 방부제나 이런 걸 안 넣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시장에서 뭐 사다가 바로 먹으면 괜찮지만 유통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썩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수입돼서 여기서 썩으면 세관에서 다 폐기쳐 버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할 때 방부제를 안 섞을 수가 없어요. 특히 뭐 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생산할 때 농약이나 이런 걸 넣는 것도 있지만, 이제 수출할 때 이제 방부제 이걸 넣어버리면, 제가 그냥 회사에서 포장한 걸 그냥 먹으면 뭐 영양소 측면으로 좋겠죠. 근데 문제는 독하고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견과류도 1인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냥 먹으시면 안 돼요. 그걸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독을 안 먹어야 돼요. 독을 안 먹으려면 결국은 우리 베이킹 소다하고 EN에다가 무조건 30분 이상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식혀서, 그래서 이제 말려서 먹든 그냥 먹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왕 먹는 거 내가 깨끗한 걸 먹어야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MBN 방송에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를 이제 제가 자주 봅니다. 그 프로에 보면 병원에서 분명히 죽는다고 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왜 그런지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산속에 가서 3년 있어봤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왜 그러면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건강하게 사냐 이거죠. 근데 그 원인을 보면 독이에요, 독. 우리가 이제 독을 먹으면 우리 이제 이 세포가 있어, 세포. 아까 여기 세포에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그랬죠. 미토콘드리아. 이게 우리 영양소와 산소와 그 다음에 물과 합쳐가지고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에 이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많이 구멍이 나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네. 그러면 이 구멍이 뭐냐?
여기 영양소와 산소와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로 영양소나 산소나 물이 공급이 돼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독을 먹으면 이 영양소 만드는 이 세포 안에 독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다가 이제 독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50으로 간다, 뭐 30으로 간다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독은 이제 또 잘 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막아버려요. 못 들어가게. 그죠? 이게 막아버리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린다고. 네. 그래서 이 독이 굉장히 무서운데 현대인들은 이 독을 거의 주식으로 먹어요. 네. 지금 뭐 그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데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 얘기하면 먹으라는 얘기는 하지 이 얘기는 않더라고요. 뭐 좋으니까 먹어라 뭐 껍질째 먹어라 막 이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독을 해결하지 않고 먹으면 결국 우리가 좋은 영양소하고 독성이고 같이 먹더라 이거죠. 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독은 제가 이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을 이제 없애야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독을 먹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먹은 독을 빼내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이게 1번이라 이게. 독을 먹지 않도록 하고 독을 빼내는 거.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지금 자꾸 좋다는 것만 먹는데 그 먹어서 효과를 보느냐? 먹어서 효과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독을 안 빼내고 먹으면 독 때문에 이게 암이 생긴 건데 뭐 지금 암 환자들 뭐 식품으로 먹는 게 거의 뭐 한 달치가 뭐 100만 원 막 이상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먹어봐야 먹은 독을 안 빼놓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여기 세포에 그죠? 여기 이제 안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다 구멍이 막혀가지고 이런데 이런 걸 좋은 걸 먹어봐야 효과를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먹은 독을 빼내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먹은 독을 빼내더라도 이게 계속 독을 먹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먹은 독 빼내는 건 뭐 2차적이고 우선 독을 당분간 이제 먹지 않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호두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는데 자 호두가 있다. 호두가 참 좋죠. 머리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그 영양소란 말이에요. 호두가. 그런데 이 표면에 그 독들이 있다고. 호두를 이제 저 껍데기를 안 까면 괜찮은데 요즘 껍데기 다 까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방부제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몰라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변형이 와요, 유전자가. 네. 그래서 이 호두를 여기 이 물에다가 여기에 이제 베이킹 소다하고 그 다음에 EN액에다가 이 호두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걸 30분 이상을 이제 담궈놨다가 이걸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이제 먹으면 이 방부제가 거의 다 빠져요.
이건 이제 그 다림줄이라는 그 기구를 사용해서 검사해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쓰는 사람은 그냥 제가 여기 강의한 내용대로 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다림줄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림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검증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그 언론 방송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분 스스로 검증을 못해요. 근데 다림줄을 하는 분들은 이걸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호두를 다림줄을 돌려보면 왼쪽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이킹 소다하고 EMA하고 30배 이상 넣고 흐름물에 씻고 난 호두는 오른쪽으로 막 돌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파동으로 검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사열 기구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가스가 차서 그래요. 가스도 독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면 몸에서 가스가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스가 가벼우니까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임상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면 위가 나빠가지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음식을 좀 과하게 먹고 지방질을 좀 먹으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위에 머무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길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가스가 생기거든요. 발효가 되니까. 그러면 그 가스가 가벼우니까 어디로 가요? 머리로 올라와요. 머리로 올라와서 막 안압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막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머리가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밤늦게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예를 들면 한 2-3시간 있다 자야 되는데 1시간 있다 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열기로 여기다 이제 머리에 구멍을 뚫어주거든요. 그러면 금방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소화 안 되고 위가 나쁜 사람은 이 머리에 가스가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이 세지면 이제 혈압이 핏줄이 터지는 거죠, 혈관이. 이제 그게 뇌출혈 같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가스를 빼주는 게 제일 빠르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뇌에 영향을 줘서 언어 능력이라든지 여기 미각, 청각, 시각,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스가 차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머리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사열기 침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자연치유가 뭐냐면 내 몸에 아픈 데라든지 이런 데 구멍을 뚫어주는 게 제일 빨라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급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엄마나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실로 감고 여기를 따졌죠. 그죠? 이게 피를 내는 게 아니 일반 사람들은 이게 피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피를 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를 빼주면 여기서 꾸르륵 하고 내려가거든요. 왜? 여기서 공기가 빠져버렸으니까 가스가 빠지니까 몸에 있는 공기가 빠지고 내려가니까 이게 여기 위에 있는 가스가 이제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게 꽉 차 있다가 그래서 꾸르륵 하고 이 급체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머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사열기를 그건 한 돈 많은 사요. 그 집에 이제 꼭 그걸 하나씩 보관하고 저는 뭐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가정에 이제 상비약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독은 잘 해주셔야죠. 물론 뭐 급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의사의 이제 뭐 진단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급하고 긴급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반인들도 여기 그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저는 그 예를 들면 열흘에 한 번씩은 따주라고 해요. 왜? 순환을 잘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손가락하고 발가락은 막혀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주시면 본인이 이렇게 몸이 벌써 가벼워져요. 순환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열기가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는 그 사열기 그 소독은 뭐가? 죽염으로 합니다. 물리경으로. 알코올로 안 하고요. 알코올은 쓰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자연치료 하는 사람이라 알코올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해요. 그 죽염 10%짜리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피병 걸리고 뭐 저기 하면 다 소금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죽염이 나와요. 그날 제가 드린 물죽염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지금 뿌려가지고. 그만 제가 물죽염. 물죽염 제가 안 드렸나? 예. 그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 조그마한 이제 칙칙 뿌리는 병 있잖아요. 그걸로. 예,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 10%짜리 원액을 쓰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빨라요. 제가 이제 자연치유 하고 날 때, 이제 소금물로 해서 그렇게 10년을 제가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10년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금물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소금을 했어요. 그 사열 하는 분도 알코올로 하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병원에서는 거의 다 알코올로 해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알코올로 하는데. 하면에서도 알코올로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죽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분은 자연치유 한다고 그러는 분이. 그건 이제 자연치유 하는 분도 이제 하도 종류가 많고 실력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그 자연치유의 그 원리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열만 한다. 그러면 그 사열만 아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인체 원리도 알고 이게 예를 들면 알코올을 쓰면 어떻다는 걸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중이라 그 얘기를 못 하는데 알코올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자, 우리가 말초신경 지배 영역을 이제 아시면 이제 한의원에 이런 데 가서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게 한의대학에서 이게 안 배워요. 이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사분들도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예를 들면 깽깨 손가락이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근본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몸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보면요. 우리 이 신경은 이제 이 중추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척추 있죠? 척추에서 내려가는 게 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경추라고 해요. 경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기가 흉추.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요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천추. 이걸 이제 미골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자, 여기 이제 뼈를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척추라고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신경 다발이 흘러요. 신경 다발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뼈가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이제 비어 있다 이거죠. 이쪽에. 이렇게. 근육들이 이어잡고 있는데 신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